진짜 대박이지 않아? 이렇게 돌아가자. 빨리. 우와! 우와! 그러니까 조심해. 대박이야. 그렇지. 고기. 이게 망고. 이게 망고. 그렇지. 땡큐. 아, 여보야. 벌써 베트남에서 2달이 지났다. 진짜 시간 빠르지 않아? 너무 빨라. 와, 너무 좋았는데. 내 말이.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 건지 알아? 뭐 얘기할 건데? 오늘은 한국인들이 베트남에서 살려면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 이게 주제야. 얼마가 들까? 우리는 다낭에서도 한 달을 살아봤고, 그치. 그리고 호치민에서도 한 달을 살아봤잖아. 그래서 2달을 총 살아봤으니까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근데 우리가 지금 호치민에서 얼마나 썼지? 그러면 일단 호치민 한 달 살기 비용을 좀 알아보자. 그래. 어. 일단 한 모금 마시고 합시다. 어. 너무 맛있는데? 이거는 그냥 망고 그 자체임. 그래? 우리가 다낭 한 달 살기 비용은 175만 원을 썼잖아. 그치. 그렇다면 이번 호치민 한 달 살기 비용은 얼마 썼어 우리? 250만 원을 썼어. 250만 원? 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약간 좀 당황스러웠거든? 우리가 다낭에서 어. 호텔에서만 지냈고 택시도 많이 타고 응, 밖에서 많이 사 먹었잖아. 응, 응. 그런데도 우리가 호치민에서 더 많이 나온 거야? 응. 왜지? 다낭보다 그러니까 호치민에서가 75만 원이 더 나온 거야. 와, 75만 원이면 좀 많이 나오긴 했다. 왜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이제 숙소비, 식비, 교통비, 뭐 쇼핑, 기타 막 이 순으로 한번 알아보자. 먼저 숙소 비용이 85만 원이 나왔어. 85만 원? 다낭이랑 비교했을 때 뭐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 그렇네. 그 다음 식비가 좀 많이 나왔어. 식비가 87만 원. 숙소비. 그래서 이제 식비도 보면은 외식비가 있고 우리가 마트에서 장 본 게 있잖아. 그렇지. 외식 비용이 42만 원. 42만 원. 그리고 마트에서 장 본 게 45만 원. 아, 우리가 잠을 많이 봤구나. 그래서 87만 원이 나온 거야. 오. 그 마트 비용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음. 우리가 한식을 거의 한 3-4달 정도 못 먹었잖아. 그치. 그러다가 이제 베트남으로 오니까 우리가 완전 입이 터진 거지. 베트남에 한국 음식이 진짜 많이 팔더라고. 맞아. 마트, 편의점만 가도 한국 음식들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촬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막 랍스타 무한 리필이나 막 해산물 거리도 뭐 2번, 3번 막 이렇게 가고 맞아. 하다 보니까 좀 외식 비용도 조금 많이 나온 것 같기는 해. 떡볶이 같은 거 자기가 좋아하니까는 음. 우리가 해 먹으려고 했잖아. 어.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떡이 없다 보니까 떡 자체가 너무 비쌌어. 그지? 맞아. 그리고 뭐 한국 김치라든가 라면이라든가 만두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사 먹었잖아. 그러면서 아마 마트 비용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 맞아. 그 다음은 교통비야. 22만 원. 호치민에서 22만 원? 응. 꽤 쌌네? 근데 이것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어. 우리가 버스 비용이 있고 택시 비용이 있고 그리고 기차 비용이 있어. 아, 다낭에서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다낭에서 호치민으로 넘어올 때 슬리핑 기차 비용이 10만 원이야. 그리고 택시비가 7만 6천 원 정도가 나왔는데 우리 얼마 안 우리 탔는데? 택시 딱 4번 탔거든? 아, 근데 공항에서 이제 숙소 오는 길 그런 좀 장거리를 좀 많이 탔구나. 그 장거리만 딱 4번을 탔단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한 번 탔을 때 거의 한 40분에서 50분 정도씩 탔으니까 19,000원 정도 나온 것 같아. 2만 원 조금 안 되게? 한 번 탈 때? 18,000원, 19,000원 요 정도. 그러면은 많이 나올만 하지. 그 정도 탔으면. 그리고 우리가 버스를 되게 많이 탔잖아. 버스가 44,000원. 그니까 1인당 하면 22,000원씩인 거지. 야, 버스비가 진짜 저렴하긴 했어. 거의 뭐 한국의 반 가격이라고 해도 되나? 우리가 버스는 한 30번 가까이 탄 것 같아. 근데 그 정도 나온 거면은 진짜 싼 거지. 그치, 둘이 60번 탄 거니까. 그치. 그러면. 그래서 버스 비용이 저렴했기 때문에 그나마 교통비가 22만 원 정도가 나오지 않았나. 만약에 우리가 버스를 타지 않고 택시만 계속 탔으면은 교통비가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아. 4, 50만 원 나왔을 것 같다. 왜냐면 우리가 진짜 많이 엄청 돌아다녔잖아. 그 다음은 쇼핑이야. 우리가 베트남에서 쇼핑 좀 많이 했는데. 28만 원이 나왔어. 쇼핑비도 좀 많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여름 옷이 없었잖아. 아, 맞아. 가을, 겨울 막 이런 데 있다가 우리가 완전 더운 나라로 오다 보니까 여름 옷이 거의 뭐 우리 단벌밖에 없었잖아. 우리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여름 옷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한두 개씩 사다 보니까 쇼핑비가 좀 많이 나왔고, 그리고 또 우리 스킨, 로션, 화장품도 다 떨어졌잖아. 그래서 그것도 사고, 그리고 또 약국템 안 살 수 없었잖아. 약국템도 사고, 기념품도 사고. 그리고 약국템에만 우리가 79만 동을 썼습니다. 쇼핑 많이 했네. 내 옷을 좀 많이 사긴 했지. 쇼핑 많이 했어. 그 다음 기타 비용. 기타 비용은 뭐 30만 원. 아, 기타 비용이 쇼핑보다 왜 더 많이 나온 건데. 아마 비자론 때문이지 않을까? 아, 맞아. 우리 멍청 비용. 우리가 세계 여행하면서 제일 멍청하게 쓴 비용 비자론. 아니, 자꾸 나한테 멍청하다고 하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겨울 옷이 너무 많다 보니까 택배를 보냈잖아, 한국으로. 택배 비용. 그것도 뭐 한 11만 원? 이 정도 나왔으니까. 그렇네. 이런 기타 비용이 모이니까 30만 원이 된 것 같아. 솔직히 어디 동물원 입장권 같은 거는 저렴했으니까 1인당 3,000원, 3,000원. 택배비랑 비자론에서 많이 까먹었다. 그렇긴 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호치민 한 달 살기 비용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잖아. 그게 다낭이랑 호치민이랑 우리가 쇼핑이나 그런 기타 비용이나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었잖아. 그렇다 보니까 한 75만 원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아. 호치민에서 쇼핑했던 거, 그리고 비자론 비용이나 이런 거를 좀 약간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살려면 어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 자기는? 나부터 말을 해보자면 조금 아낀다는 마음으로 만약에 산다면 숙소까지는 모르겠지만 식비는 30만 원까지는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식비가 워낙 싸다 보니까. 그러면은 두 사람이면 60만 원. 60만 원? 그치. 60만 원 안으로 끊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절약한다. 깨끗한 로컬이라든가 좀 저렴한 식당만 간다면 아마 50만 원 안쪽으로 나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들어보니까 베트남 기준 3명 가족이 한 달 생활비가 한 50만 원인데 진짜 작정하고 나는 한 달 동안 이 베트남 로컬만 즐기고 싶다. 즐기면서 살 수 있다. 하면 나는 100만 원 안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자린고비네. 너무 박한 거 아니야? 100만 원 안으로 가능하다. 그러면은 뭐 집을 그러면은 한 40만 원, 50만 원대로 잡아야지. 그러니까 막 쪼달리지 않고 한 명에서 좀 주지 않겠어? 1인이면 100만 원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부부가 100만 원을 쓴다 그러면 철저하게 계산해서 살아야겠지. 나는 2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생각을 한국인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15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숙박비까지 다 해서 150만 원? 그치. 숙박비, 식비, 뭐 교통비. 쇼핑은 못해. 쇼핑 이런 건 하지 않고 여름 옷은 다 가져온다는 그런 전제 전제 조건 조건 하에 그러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 150이면 충분할 것 같긴 하다. 왜냐면은 숙소도 내가 이렇게 구하면서 좀 알아보니까 한국인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숙소 정도는 금액대가 7, 80만 원 정도. 이 정도는 돼야지 한국 사람들이 좀 살 수 있는 정도일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유튜버다 보니까 촬영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식비가 좀 많이 나왔잖아. 비싼 데도 가고 분위기 좋은 데도 가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찍지는 않았지만 그런 로컬 맛집들도 가격이 저렴한데 맛있는 데가 되게 많았잖아. 그치. 그런 데를 이렇게 좀 약간 찾아다니면서 하면 내가 생각해도 둘이서 60만 원이면 충분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은 100에서 150 정도면은 2인이 이제 충분할 거라는 거지. 아니지. 그래도 이제 뭐 교통비나 뭐 좀 이렇게 한 번씩 뭐 이렇게 화장품도 사고 싶고 약국템도 사고 싶고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약간의 여유를 둬서 나는 150인 거야.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살려면 최소 150은 필요할 것 같아. 자기는 최소? 최소. 그냥 즐기면서 베트남 여행에? 너무 쪼들리면 조금 슬프잖아. 그건 그렇지. 못 즐기지. 그래서 조금 즐기면서 베트남에서 이렇게 살고 싶으면 난 150이면 완전 충분하다 생각해. 아무튼 베트남 여행 진짜 너무 좋았고 난 진짜 너무 즐겼던 것 같아. 나도. 동남아가 이렇게 좋은 곳이었나 다시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베트남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자기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런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게 나는 되게 너무 불편함이 없었어. 그냥 분당에 사는 것처럼. 그 정도였다고? 분당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깨끗한 마트랑 식당이랑 집이랑 그리고 이제 버스 타고 1시간만 나가면
또 깨끗한 관광지, 먹거리들 너무너무 넘쳐나니까 나는 베트남에서 살아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칭찬이 후한데요. 후한 게 아니라 진짜 정말 그렇게 난 느꼈어. 그래서 나는 다음 여행지도 응.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정말. 그치. 태국 응.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어. 태국에서 저희가 또 재미나게 노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베트남 너무 좋았어. 양껏 즐겼다. 양껏 즐겼어. 끌게요. 난 그래서 생각해본 게 있는데 끄지 마. 내가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다? 베트남이랑 태국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사는 거야. 태국도 좋잖아. 아 자기 태국 가봤다 그랬지? 근데 베트남도 너무 좋았단 말이야. 그래서 베트남 갔다가 태국 갔다가 또 베트남 갔다가 태국 갔다 베트남 갔다 태국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면 이렇게 행복할 것 같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은 일단 제가 태국을 가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죠. 오케이.